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학부연구생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ed Colorimetry for Urine Glucose Detection Toward Enhanced Sensitivity, Accuracy, Resolution, and Anti-Illuminating Capability입니다. 이 논문은 나노리서치라는 저널에 2022년 게재되었으며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10.269로 케미스트리, 피지컬 분야에서 Q1에 해당됩니다. 최근 당뇨병 진단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바이오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센서에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표면 플라스몬 공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면 플라스몬 공명은 금속 나노입자 표면과 공기나 물 등의 유전체 사이에 빛이 입사되면 빛이 가지는 특정 에너지의 전자기장과 공명으로 인해 금속 표면의 자유전자들이 집단적으로 진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표면 플라스몬 공명을 위한 금속 나노입자로는 금, 은, 구리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과 강하게 공명을 해서 흡광 및 산란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색이 잘 변화하고 뚜렷하게 변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면 플라스몬 공명을 할 때에는 광원, 나노입자에 쏘아주는 광원의 종류와 강도, 그리고 그 뒷배경, 그리고 그 센서를 찍는 카메라의 민감도, 그리고 사용자에 따른 색상 인식 차이로 인해서 정확도와 정밀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광원 조건과 여러 가지 농도에 대해 학습시킨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통해서 글루코스를 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글루코스를 디텍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당을 검출하는 데 많이 쓰이는 베네딕트 시약과 금 나노입자를 결합해서 산화구리를 생성하게 하고 그 산화구리에 의해서 금 체인이 형성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게 형성이 되면 용액의 색상이 변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분야는 제가 그 설명을 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보시면 이제 여기 그냥 시약에 나노입자를 뿌리면 뭐 산화구리가 생성이 돼서 이런 식으로 뭉쳐지는 그 체인이 형성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Faster Region 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aster RCNN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인풋을 이미지로 넣고 컨볼루션이 되면 피처 맵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피처 맵을 리지언 프로포절 네트워크가 이제 그 ROI를 따서 클래시파이어로 보내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지언 프로포절 네트워크에 일반적으로 이미지넷 같은 대량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그런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인셉션 V3를 넣어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는 조명 조건이 그러니까 광원 조건이 5개, 그리고 농도 40개에 대해서 촬영을 한 이미지를 썼고 총 1,500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의 레이블은 이제 라벨 이미지라는 것을 사용해서 레이블을 지정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테스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실제 소변 샘플, 그 병원에서 받은 실제 소변 샘플 306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개인이 특별한 그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요당을 통해서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모바일 모델로 변환을 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및 안드로이드 코드를 통해서 앱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그림 A를 보시면 이 파란색 점들이 모델이 예측한 값을 나타내는데 이것의 결정계수 R 스퀘어 값을 보면 0.977 정도로 나온 것을 높게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B의 경우에는 초록색 선이 완벽하게 진단을 다 맞춘 경우이고 이 하늘색이 병원에서 진단을 한 커브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이 앱을 통해서 진단한 경우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앱을 사용했을 때가 병원에서 진단했을 때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D는 이제 테스트에서 검출된 값이랑 실제 값의 대응과 비율을 나타낸 것을 3차원 그리고 평면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글루코스 농도를 예측한 값과 그리고 리커버리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리커버리, 회수율은 저도 몰랐는데 이런 화학 분야에서 시료 내에 함유된 물질을 얼마나 잘 추출해내었는가에 대한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소변 샘플 분석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실제 1.25를 2.65로 하고 2.25를 3.5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료 내에 함유된 물질을 다 잘 추출해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306명 데이터를 군에 따라서 이제 구별한 것에 대한 결과인데 정상혈당 93명과 당뇨병 발병 위험인 사람 113명 그리고 당뇨병과 발병 위험군 사이에 있는 사람 28명 그리고 당뇨병 환자 72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4.7, 6.1을 기준으로 이 앞쪽은 정상혈당인 사람 그리고 여기 사이는 당뇨병 발병 위험군인 사람 그리고 6.1 이상은 여기 impaired glucose regulation 환자랑 당뇨병 환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positive는 뭘 뜻하느냐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한 경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시면 확실히 이 세이프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거의 포지티브라고 양성이라고 판단을 안 하고 고위험군으로 갔을 때 확실히 그 진단을 잘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거티브도 보시면 당연히 그 정상 혈당인 경우가 네거티브니까 이쪽 정상 혈당인 사람들은 네거티브가 높고 그리고 점점 내려가면서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네거티브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결과를 보시면 당뇨병 환자, 그러니까 여기 고위험군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병원에서 진행한 혈당 검사와 병원에서 진행한 요당 검사, 그리고 앱으로 진행한 요당 검사에 대한 그 진단 비율을 보시면 현저하게 병원에서 진행한 요당 검사가 진단을 잘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뇨병 발병 위험군에서도 확실히 병원에서 요당 검사를 하는 게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있었는데 당뇨병 환자 72명 중에 앱에서는 70명을 진단을 정확하게 했고 병원 소변 검사를 통해서는 42명밖에 당뇨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FASTER RCNN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습을 거친 후에 최소 농도 차이로 글루코스를 구별할 수 있는 모델과 앱을 제안을 했고 다양한 조건에서 촬영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높은 정확도와 감도가 유지가 되고 빛이나 배경에 의한 육안 인식 오류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그런 화학적인 것에 지식이 별로 없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제가 진행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당뇨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보고자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